안녕하세요. 제키하우스에서 아내를 담당하고 있는 제키입니다. 뉴욕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뉴욕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려고 타임스퀘어 처치로 향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에 타임스퀘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타임스퀘어는 맨하탄 미드타운에 있는 유명한 상업적 교차로랍니다. 타임스퀘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1904년 4월 뉴욕타임스의 본사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타임스퀘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뉴욕타임스가 옮겨온 후 새해가 될 때마다 골드랍 행사도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제키에게 사진을 요청하는 관광객도 있네요.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 세계의 교차로, 그리고 불야성의 거리라고도 불려진답니다. 오전에 만난 타임스퀘어는 그래도 사람이 적은 편이었어요. 현지에서 느꼈던 거지만 뉴욕에서는 아침 일찍 움직이는 게 관광하기도 이동하기도 편해 훨씬 좋아요. 오! 저기 한국 기업 삼성 광고도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브로드웨이 웨스트 51스트릿에 위치해 있으며 1991년 마크 헬린저 극장을 구입해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크 헬린저 극장은 원래 워너 브로스에 의해 워너 할리우드 극장으로 지어졌다가 나중에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장으로 개조되었다고 해요. 교회의 외관은 1930년대 현대적인 스타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보통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교회 내부 모습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2층으로 향하기 위해 레드카펫이 깔려있고 금색으로 칠해진 계단을 올라서면 내가 알던 교회가 맞나 싶기도 하고 아름다운 궁전에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천정화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도 역시 바로크 양식으로 설계된 예전 극장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바라보기만 해도 눈이 즐겁고 17세기에 와 있는 것 같았죠. 주일이면서 크리스마스였던 이날, 예배에는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교회 측에서도 예상보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해 준비된 자리가 부족하여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끝나고 성찬식 순서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한쪽에는 한 모금의 포도주가, 다른 쪽에는 빵 조각이 들어있는 조그만 통을 나눠주었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잠시 뉴욕의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걷다 보니 카네기홀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음악 전용 극장이며 미국의 유명한 재벌 앤드류 카네기의 기부로 1890년에 지어졌고 조성진, 이명주, 패티김, 민순이, 조용필, 이루마 등 국내 음악인들도 공연을 했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아쉽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외부만 구경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432 파크 에버뉴 건물을 보기 위해서였죠.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이며 지하 3층, 지상 84층, 그리고 425.5m로 현재 미국에서 6번째 높은 빌딩, 세계에서는 3번째로 높은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이 건물의 펜트하우스를 보고 예쁘기도 하고 넓기도 해서 정말 놀랐는데 실제로 건물을 보니 고개를 끝도 없이 올려야 할 만큼 높기도 했습니다. 높고 좁은 뉴욕시의 새로운 건물 유형인 펜슬이라고도 불립니다.
외부는 흰색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건축물이고 12층 높이마다 돌풍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개방된 기계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실내에는 기둥이 없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큰 창문을 마주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라서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입구 가까이까지만 가보았습니다. 럭셔리와 부의 상징인 빌리언 로우즈 57번 스트릿을 따라가니 스타인웨이 타워도 보입니다. 높이로만 따지면 미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폭과 높이의 비율이 1:24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타워가 되었답니다. 구경하는 도중 어느새 뉴욕의 명품 거리 5번가에 도착했네요. 언제나 많은 사람들과 차로 붐비는 이 거리도 크리스마스 오전에는 이렇게나 한산했어요. 현재 디올 매장은 센트럴 파크 쪽으로 이동했고 샤넬 매장이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꾸며져 있어 귀여웠습니다. 1960년대 초 뉴욕, 검은 선글라스에 검은 드레스를 입은 오드리 헵번이 티파니 앞에 서 있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은 뉴욕을 방문하는 전 세계 여성들이 한 번쯤 흉내내는 명장면이잖아요. 사진을 찍던 또 다른 유럽 여성 2명은 빵과 커피 소품까지 챙겨왔더라고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시동생과 동서를 만나 식사하려고 합니다. 뉴욕에서 처음 하게 된 외식은 돈까츠 전문 식당인 로꼬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저녁에는 돈까츠랑 밥이랑 국이랑 다 따로 계산해야 하는데 점심에는 다 포함한 런치 메뉴가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저희는 돼지 등심 카츠와 지방이 더 붙은 카츠 세트, 돈부리 세트, 그리고 저녁 메뉴에만 있는 안심 카츠를 주문했습니다. 튀김옷이 얇고 바삭해서 좋았고 양도 많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다시 또 뉴욕의 거리로 나섭니다. 이번엔 둘이 아니라 넷이 함께랍니다. 브로드웨이에 있는 M&M's 월드로 향합니다. 초콜릿 매니아들을 위한 완벽한 장소죠. 들어오자마자 뉴욕 에디션 M&M's를 만났습니다. (3층) 규모의 큰 매장이라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되어 있어요. 미국 전역에 있는 M&M's 중 가장 큰 스토어이기 때문에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매장 2층에서는 자신만의 이미지나 텍스트를 넣어서 초콜릿을 커스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이 많더라고요. 초콜릿 말고 의류, 주방용품, 욕실용품, 유아용품 등 여러 굿즈들도 판매하고 있답니다. M&M's도 자유의 여신상이 되었네요. 밀크, 다크, 민트, 땅콩, 아몬드, 오렌지, 코코넛, 프레첼, 체리, 계피, 라즈베리, 땅콩 버터 등 다양한 맛과 색의 M&M's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초콜릿을 원하는 양만큼 직접 봉지에 담을 수 있는데요. M&M's는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당시 병사들이 먹던 초콜릿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해 1941년 허쉬 초콜릿으로 만들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자 포레스트 마스가 자신의 M과 허쉬 초콜릿 사장의 아들 이름 M을 따서 M&M's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콜릿과 사람 구경을 여한 없이 하고
다시 뉴욕의 크리스마스 거리로 나갑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행 제한이 많이 풀려서인지 이 시기에 저희를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뉴욕을 정말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어요. 거리에서 나오는 뉴욕 노래, 새어나오는 흥을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아까 만난 트리들보다 훨씬 크고 예쁜 트리를 보러 가는 길이랍니다. 옆에 1932년 12월 27일 문을 연 5,933석 규모의 세계 최대 음악 공연홀이며 매년 토니 시상식이 열리는 라디오시티 뮤직홀이 보인다는 건 다 와간다는 의미겠죠? 크리스마스에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번 트리는 퀸즈베리 뉴욕에서 찾은 25m짜리 노르웨이 스프루스 나무이며 5만 개의 LED 조명과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별이 장식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에 다 담기지 않을 만큼 반짝거리고 황홀한 트리였습니다. 코너를 돌아 sak스 피프스 애버뉴 백화점을 지나면 sak스 피프스는 여행 중에 다시 보러 올 거예요. 그때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록펠러 플라자 앞에 도착합니다. 영화 나홀로 집에 2에서 케빈이 엄마와 다시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죠. 케빈이 바라보던 트리도 록펠러 센터의 트리였고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는 최대의 휴일이기도 해서 거리에 뉴스를 전하는 사람도 보이고 오전에는 여유로웠던 타임스퀘어도 오후가 되자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해졌답니다. 저쪽이 새해를 맞이하는 볼드랍을 하는 곳이에요. 과연 제키하우스도 볼드랍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9번째 에피소드쯤에서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시동생과 동서가 뉴욕에서 지내는 동안 제키하우스는 잠시 뉴욕의 다른 숙소들을 경험해 보려 합니다. 1박은 파크레인이라는 호텔에서 머물 텐데요. 짐을 옮기고서 숙박하는 호텔 가까이에 있는 플라자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1907년 건축된 플라자 호텔은 현재 고급 호텔 및 콘도미니엄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 안으로도 들어가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듯해요. 혹시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는 호텔도 쓰기는 하는데 여기가 정문이잖아. 그래도 여기로. 크리스마스 하면 나홀로 집의 영화가 떠오르고 나홀로 집에 하면 케빈이 혼자 뉴욕에서 머물렀던 이 플라자 호텔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일정은 크리스마스의 아이콘 플라자 호텔 앞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하룻밤 머문 파크레인 호텔과 여기 보이는 애플 스토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우리 곧 만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